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최현진 모두국장 오늘 소식 어떤 건가요? 미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해서 예상을 했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는데 좀 그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 이런 결론을 먼저 냈습니다. 이 국무부 인권 보고서 매년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미 의회의 승인에 따라서 지난 1977년서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45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에 인권을 두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하게 돼서 영광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은 모두 몇 개국이나 되는 건가요? 약 200여 개국이 됩니다.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니까 뭐 거의 전 세계 나라를 다 다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 정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원조 등을 검토를 하는 상당히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예. 이 블링컨 장관이 보고서 발간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네, 블링컨 장관이 30일 국무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2020 인권 보고서의 이 주요 내용들을 소개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의 인권 흐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에 독특한 도전을 야기시켰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각국의 인권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 위기 사태를 국민의 권리를 제한을 하고 전제주의적 총치를 강화하는 구실로 악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또 각국의 봉쇄 조처와 사회적 보호 장치가 악화한 상황에서 특히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이 성차별과 가정폭력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외계층도 코로나 사태로 특별히 취약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고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어떻게 자국민들을 다루는지를 국가별로 아주 조목조목 다루기 때문에 매우 이 양이 방대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보고서 서문과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중국, 러시아, 시리아, 예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쿠바 등 일부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언급된 나라들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중국인데요. 블링컨 장관은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에 집단 학살을 자행을 했고 수감, 고문, 강제 불임 등의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중국 인권 보고서는 중국이 여전히 정치적 또 종교적 이유로 주민들을 감금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제 인권 단체들은 수만 명의 정치범들이 투옥돼 있는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이들에 대한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 러시아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러시아 인권 보고서엔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지도자 알렉사이 나발리 이 독극물 중독 사건을 집중 부각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이 이 나발리 독살 사건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정부 야권 인사들과 평화적 시위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네. 또한 이 러시아 관리들의 만연한 부패 상황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중동 국가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시리아, 예멘 등이 언급이 됐어요.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시리아는 올해 내전이 벌써 10년째가 이어지는데 블링컨 장관은 바샤르 아사드 정권의 잔악행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멘도 수백만 명이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자, 북한과 한국 관련 내용도 궁금합니다. 네, 국무부는 북한 보고서에서는 강제 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등의 인권,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인권 문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한국 보고서를 보면 일부 대북 인권단체의 활동이 한국 정부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이 한국 공직자들의 부패, 성추행 의혹들이 또 열거가 됐습니다. 네. 자, 이러한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우선 중국은 미국의 인권 보고서가 거짓투성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인종차별과 총기 사건이 빈번한 미국이 과연 중국의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예년의 경우 러시아는 미국의 인권 보고서가 정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사실상 평가절하해 왔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 같고요. 네. 한국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이 한국 언론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올해 그리고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언급했네요. 그렇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IMF가 올해와 내년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IMF는 수정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애초에 IMF 전망치는 얼마나 됐나요? IMF가 지난 1월에 발표했던 세계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제가 올해 5.5% 그리고 내년에 4.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것보다 더 높게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거죠. 네. 참고로 지난해 세계 경쟁률은 IMF 집계로 3.5% 역성장이었습니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큰 이유였겠죠. 예. 자,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나요? 그렇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올해 4.7% 성장을 예상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같은 경우는 5.6% 성장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네. 자, IMF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근거가 있을 텐데요. 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미국 정부가 마련한 초대형 경기부양책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을 주요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미국의 부양책과 코로나 백신 보급이 전 세계 경기 회복을 가속할 것이라는 얘기죠. 네. IMF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IMF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85개국에 1,070억 달러를 이미 지원을 했고요. 또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29개 나라의 부채를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세계 경제 성장률도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빠르게 경제적인 면이 회복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지역별로 여전히 편차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이나 나라별로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상황이 위험하게 달라진다라고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이 모든 지역과 사람들에게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라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실직과 가중되는 이 가난에 계속 직면을 해 있고 너무 많은 나라가 뒤처져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가 현 세대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지금 하는 일이 코로나 위기 이후 세상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IMF에서 어떤 조처를 권고했나요?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코로나 백신 생산과 보급 속도를 더 늘려야 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그린 디지털 기반 시설 투자를 위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